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알아야 지킨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생활경제백서입니다. 매월 세 번째 주에 찾아오시는 증시과외 선생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수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굉장히 든든한 마음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이 우리 게스트들 중에 네. 이 인물로 꼽으면 한 1.5위 정도? 1.5위 정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탑3. 이런 얘기 들어본 지 오래됐네요. 아직 살아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외모만큼이나 아주 젠틀하고 멋있게 증시를 해석해 주세요. 이 증시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저는 네. 과외받고 있는 이 상황에도 어렵거든요. 예.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급하게 한번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12월 한 달 동안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네. 좀 불안했는데 그러면서 좀 해가 바뀌면서 증시가 다시 힘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그 원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지난주에 드렸어야 되는 말씀하고 딱 일주일 만인 오늘 하고 바뀌었어요? 예. 지난주 월요일이었더라면 네. 바로 이제 이틀 주말을 토일을 넘기기 전인 사흘 전에 1월 4일 날 있었던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이 꽤나 컸다.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불과 딱 16일 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2월 18일, 19일이 이른바 미국의 그 FOMC였거든요. 네. 금리 결정하는. 네. 그때 금리도 올렸고 그때 금리 올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견제했던 거 기억나시죠? 트위터를 통해서. 대단해요. 예, 연준 오죽하면 미쳤다 그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미쳤다고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비유하자면 그런데. 네. 세상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그렇죠. 쇼킹하죠. 미국의 경제 네. 그 금리가 얼마나 세계적인 그 기준이 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금리도 올렸고 그때 발표됐던 이른바 점도표에서는 2019년 해바뀌고 올해도 한 3번 정도 금리 올린다 그랬고 네. 특히 또 그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요즘은 한 500억 달러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나 모기지 채권 만기 돌아오는 것 갖다가 이때까지는 재투자를 하던 걸 재투자 안 하고 돈을 그냥 만기됐다고 돈을 빨아들였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마저도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그거라도 좀 중단해라 까지 했는데 기자회견할 때 파월 의장은 12월 FOMC에서 그거 자동 환법 장치처럼 그냥 가는 거야라고 해서 시장을 놀래켰던 사람입니다. 네. 그랬던 사람이 1월 4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전미경제학회라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서 결국 확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연하게 또 인내심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심지어 만약에 그 재투자 중단하는 게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그거 하겠다. 자, 이 파월 의장의 그거 플러스 네. 지난주 초에 그게 있었죠. 미국, 중국 차관급 실무자들이 베이징에서 협상한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지난주는 제법 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서 좀 물러나겠다라는 연준 회장의 말 한마디와 네.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 봉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래도 지난주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모셨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셨겠지만. 아니요. 지난주 월요일 날 네. 했으면 아마 짧게라도 한번 이번 주식 증시 네. 반등에 한번 동승해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주식 투자를 좀 넣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지난주 여기저기 그래도 방송을 하면서 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근데 이번 이 반등이 짧으면 1주, 네. 길면 한 달 정도 예상된다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주일짜리로 조금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우리 벌써 환율 움직임이나 네. 지수 벌써 장 마감했습니다만 코스피가 전일 대비 한 11포인트 빠지고 환율은 6원 60전 올라서 또 1123원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또 지난주하고 오늘
또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네. 사실은 이 장에 대해 좋게 말씀해 주시다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네. 그래도 이번 주에는 분위기가 좋아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는 것 중에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그나마 이제 조금은 또 조심스러워지는 국면. 네. 조심스러워지는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네. 뭐든지 1월달 뭐 첫 달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중요하다고 좀 1월 효과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네. 뭐 증시에서는 뭐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 나오죠. 왠지 12월 되면 산타랠리 얘기 나오죠. 네. 그리고 또 1월 되면 1월 효과 얘기를 합니다. 뭐 제뉴얼 이펙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1월 효과는 그 같아요. 해가 끼면서 또 이제 연말연시 좀 어수선했던 그 휴가 시즌 끝나고 나면은 네. 새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펀드가 되었건 기관 투자자들이건 또 맡겨진 돈 또 뭔가 한 해 장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해마다 1월에는 그래도 어지간하면 주식은 주가는 오르더라 하는 차원에서 1월 효과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1월도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파월 의장 연준의 대대적인 어떤 스탠스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가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근데 조금 중국발 뉴스가 안 좋은 게 나오면서 네. 시장이 좀 꺾이는 양상입니다. 중국발 뉴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중국의 12월 수출이 관련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이 수출 많이 된다면은 우리도 수출 많이 된다고 우리 짐작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원자재 내지는 중간재 중국에서 가져가서 그걸로 완제품 만들어서 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수출하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한테 어마무시하게 다가오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랬죠.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에 한 여름 이후 네. 특히 이제 뭐 9월, 10월, 11월 이 무렵에는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이른바 막 태평양에 배들이 평소보다 막 2배로 보였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미국 물건 실어나르느라고. 네. 그만큼 물동량이 많았고. 네. 지금 우리가 그동안 뭐 매달 발표되는 중국 지표를 보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네 어쩌네 하는 와중에도 수출은 늘 생각보다 더 늘고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흑자 규모도 더 커지고. 네. 그랬는데 그것이 이른바 이제 관세 때문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2천억 달러에 대해서 5%만 때리고 있고 해 바뀌면은 바로 25% 때릴 듯 했다가 지난 12월 달에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에서 90일간 휴전하자 했던 내용이 네.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우리 보류할게. 그 대신 한 석 달 동안 협상하자. 협상이 잘 되면은 관세 뭐 없던 일로 할 거고 협상이 또 지지부진하면은 그때 가면 진짜 25% 때린다 이런 네.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야 진짜 관세 때려서 중국산 제품 한 25% 비싸지기 전에 미리 좀 사놓자 하는 이런 흐름이 그동안에 물동량도 확 늘고 아하. 그래서 중국이 흑자가 오히려 더 늘었던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곡간을 채워놓자라는 생각이 있었군요. 우리가 예. 비상식량 모으는 그런 것처럼. 예. 네네. 그랬는데. 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효과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좀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우려도 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12월부터 본격화되네요. 지금 나온 얘기가 오히려 지난 12월 달에는 1년 전 대비 수출이 4.4% 줄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평화 모드가 들어오면서요? 평화 모드가 들었다기보다도 그 이제 관세가 무서워서 미리 땡겨서 하고 네. 하는 그것도 가수여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아, 이제 잘 네.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땡길 거 다 대충 다 땡겨서 땡겨놨다. 샀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뭐 재고가 많답니다. 여기저기. 네. 수입은 많이 줄었어요. 중국이 전년비 7.6%나 줄어가지고 수출 4.4% 줄었는데 수입은 더 줄었으니까 무역 흑자는 역대 최고랍니다. 네. 작년 한 해 미국 상대로 일궈낸 대미 흑자도 사상 최고고 아마 수치상으로 그 주가 좀 오르고 뭐 경제 지표 좋고 실업률 떨어지면 즉각 트위터 올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는 안 올려요. 네. 이런 얘기는 안 올리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주가 이번 주 3주차 시작하면서 월요일 첫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오늘 일본은 쉽니다만 우리 한국도 그렇고 증시가 약간 조심스러워지고
또 환율은 또 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뉴스 나오니까 그동안 조금 강세를 보이던 위안화 환율이 네. 순간적으로 탁 약세로 도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 서울에서도 역의 세력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달러 매수가 강해지는 모습이네요. 지금 환율 달러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 지금 아까 전에 미국 연준이 긴축적 통화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섰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으면 이론적으로는 제가 배웠으니까 달러화 가치가 약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외환시장에서 다시 1,120원. 그럼 이건 아까 말씀하신 그 중국 때문입니까? 예. 그러니 지난 1월 4일 날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네. 증시에는 호재요. 외환시장에 있어서는 어지간하면 달러를 갖다가 좀 팔고 싶은 재료입니다. 네. 즉 달러가 약세로 갈 만한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달러가 강해졌던 이유 중에 금리 인상 부분이 컸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가기도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이 달러가 약세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들이 강해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로화가 강해진다든지 영국 파운드화가 강해져야 된다든지.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금리 좀 올리는 걸 천천히 간다고 해서 유로화가 내가 잘났다고 할 만한 게 우리 파운드가 좀 강해져야겠습니다. 할 만한 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와중에다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지표 관련해서는 이거는 딱 듣기에 이거는 위안화 약세 재료예요. 위안화 약세 재료, 즉 달러 위안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중국 당국이 조금 두려우니까 이럴 때 이제 외환 시장에서 말하는 게 대리인 내지는 대용물이라는 뜻의 프락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프락시 커런시 우리 원화를 갖다가 위안화 배팅 대신에 위안화 약세되면은 원화도 약세될 텐데 하는 네. 차원에서 우리 원화 쪽에 조금 배팅을 하는 분위기네요.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질문을 주셨어요. 권영철님께서 네. 현재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대외적인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식시장이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가 어느 선까지 상승한다고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 두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렇게까지 1월 4일 날 저렇게까지 제가 봐서는 저거는 연준의 신뢰성이라는 걸 갖다가 훼손시킬 정도로 급격한 180도의 그렇죠.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연준이나 파월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남아일은 풍선껌이 되어버렸어요. 버티지를 말든가. 네, 중천껌이 아니고 풍선껌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보름 전 얘기도 못 믿을 만큼. 아, 근데 트럼프의 그걸 이겨낼 재간이 있어요. 못하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 면도 있어서. 그런 네. 데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갖다가 당장 뭐 1월부터 FMC가 29, 30일 이달 말에도 FMC가 열리고 네. 한 7, 8주 간격으로 열립니다만 네. 적어도 3, 4개월 한 2, 3개월 내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리겠다고 나설까 봐 걱정되는데요. 네. 뭐 그런 정도라서 미국 지금 현재 한 2.5%까지 와 있는데요. 연방기금금리 지금 이 정도. 네. 여기서 연준은 즉각적으로 더 올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당장은 올리지 않을 네, 거다. 그럴 것 같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요. 앞부분의 질문인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네. 사실상 뭐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 것인가 이른바 그렇죠. 그 기업의 실적이겠죠. 네. 그런 것들 우리가 PER도 따지고 PBR도 따지고 합니다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왜 그럼 저평가되고 있고 왜 그럼 우린 작년에 제일 먼저 훅 빠진 상태로 12월 달에 남들 빠질 때는 그나마 덜 빠지고 네. 하는 이런 차원이었던가를 이제 뭐 고민할 상황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인데 국내적인 요인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 분위기 그리고 금융시장 자본시장 분위기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시아우시아 할 만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네.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는 기업의 활동을 조금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네. 사회적 분위기 사실 그렇죠.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 같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기조가 조금 바뀌는 분위기가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고 뭐 국외적인 해외적인 요소들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으니까요. 다뤘던 부분들은 네. 금년에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갈 겁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셋째 주 월요일은 우리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증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부분을 주식을 투자하면 돈을 벌 거예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희는 증시의 흐름을 좀 배워보는 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 쉬운 설명, 재미있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